그러면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본인 소개랑 이 영화에 어떤 역할로 참여를 하셨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짱뚱이네 똥왕토 연출을 맡은 박재범이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짱뚱이네 똥왕토 미술감독 겸 애니메이터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박싱 연출한 박리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박싱 다빈 역할 배우 서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박싱의 상규 이한중 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출속도에서 희윤 역을 맡은 이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탈출속도에서 재현역 맡은 배우 안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탈출속도 연출한 박세용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영화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배우님들이랑 우리 미술 감독님은 뭐 작품에 참여를 하시면서 특별히 약간 어려웠던 거라든지 그래서 감독님들과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소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짱뚱이네 똥왕토는 사실 원작이 있는 만화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학급문고에서 봤던 그런 책들이었는데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장편 제작을 거의 이제 한창 하고 있을 때 이정옥 프로듀서님이 오셔가지고 이 작품을 한번 스톱모션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한사코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라는 뭔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 번 계속 요청을 주셔서 그때 어릴 때 기억도 있고 해서 책을 다시 펼쳐봤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런 어린이 만화가 아니었던 거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되게 감동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 얘기를 해보면 되게 가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만화로 만들어지지 못한 동화 원작이 있는데 그 동화 원작을 이제 만화랑 같이 엮어서 각색을 하게 된 계기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어떻게 진짜 0부터 100까지 저희 제작진들의 힘 하나만으로 만들었던 그런 좀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짱뚱이 책을 다시 다 읽어보면서 이게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정말 공감되는 것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저희도 어린 시절에 좀 겹쳐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같이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담아내기 위해서 직접 가서 좀 보기도 하고 장소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2021년도 뭐 제작 지원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인데 제작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제작하는데 딱 1년 6개월이 걸렸었어요. 좀 오래 걸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로서 어떻게 독립하게 자립하게 되면서 장비도 하나씩 열심히 일해가면서 구매하고 직접 로케이션에 가서 취재도 하고 여기 나왔던 아버지 오강선 선생님, 오진희 선생님 만나서 계속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 가서 잠도 자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훅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어떻게 보면 단편이지만 계속해서 고민을 한 3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제작은 1년 6개월이 걸렸죠. 이게 100% 약간 수작업인 거죠? 맞습니다.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힘들어서 네, 좀 더 궁금한 거는 이따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언박싱에 박래경 감독님부터. 네. 사실 영화를 찍거나 이제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당연히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로케이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체로 그럴 텐데 저는 좀 반대였습니다. 로케이션이 저희 고향에서 찍은 영화거든요. 남원인가요? 네, 전라도 남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 아버지 공장이시고, 네. 근데 이 로케이션이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언제 공장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이 공장을 꼭 로케이션으로 써서 내 영화를 찍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게 돼서 이 영화가 완성이 됐었고 그 스토리 자체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던 때를 기억을 했어요. 이렇게 떠날 때 좀 두려웠던 마음과 그냥 남아 있고 이제 제 꿈을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그 마음과 고향에 그냥 남아 있고 싶다는 그 마음. 그래서 여기 사규랑 다빈이가 반절씩 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나리오를 썼고 네, 다행히 좋은 스태프들과 여기 있는 좋은 배우님들을 만나게 돼서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려웠던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배우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 있다가 지금요? 그러니까 작품에 어떻게 캐스팅 하시게 됐나 뭐 이런 거? 일단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인 배우는 저는 이제 자체 유광신의 작은 상영관을 운영하기도 한데 그 거의 문 열자마자 거의 처음부터 왔던 손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7년 전이죠, 할인 배우. 네. 그때 우리 영화 꼭 한번 찍자 했는데 지금 이제 2년 전이죠. 이제 5년 동안 우리 찍자 말만 하다가 결국엔 찍은 영화였고 할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준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뽑게 되었는데 너무 뭐랄까 소년미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연기도 발성도 굉장히 안정적이셔서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뽑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할인 배우님께 제가 지금 그 자체 유광 시네마라고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신림동인가? 네, 그쪽에 그때 처음 생겼었어요. 아 그럼 원래 영화를 보러 다니시는 관객이신 건가요? 저도 서울 사람이 아니라 상경했는데요. 그때 고시촌이 제일 저렴하다고 들었어서 고시촌에 터를 잡았는데 정말 집 바로 앞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편 영화라는 것도 사실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단편 영화를 상영합니다. 지하로 내려오세요. 내려갔는데 아주 작은 공간에 사장님이 이제 오픈했어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전 연기하려고 해서 잘 버텨서 지금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이크를 옆으로. 네, 배우님께서는 그럼 이 촬영 장소가 그럼 어디 남원인가요? 네, 남원. 오, 그렇구나. 아까 감독님이 두 분 캐릭터가 본인의 모습 반반이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힘드시거나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 드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 배우는 없었고 너무 추웠어요. 진짜 이건 아닌데 막 등이 아팠어요. 그 길거리 막 씬하는데 새벽이었는데 막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어떻게 네. 난방도 없고 뭐 핫팩이라고 어떻게 안 돼요 그걸로. 핫팩도 안 되나요? 그걸로 안 되는 쥐가 너무 추워서. 있었어가지고 막 닭 울고 새벽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 네. 추위가 그래도 잘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언박싱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감독님이? 단순히 사실 이제 마지막에 박스를 연다 그 의미로서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박스 공장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서로 간에 그
이 박스를 뒤집어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규가 왜 이 박스를 뒤집어 썼는지를 이제 얘가 힘든 게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 같이 쓰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열린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언박싱이가 적어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출 속도의 이진아 배우님은 사실 캐릭터가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 설정 자체가 그래서 연기하실 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소통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 가장 제가 느끼기 어려웠던 역할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직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남편을 잃은 사람의 슬픔의 깊이도 가늠이 안 갔고 그게 1차적으로 어려운데 그거를 통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캐릭터여서 되게 많은 고민을 태아 배우님이랑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를 옆으로. 그 두 분은 그래도 같은 학교를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작업하시면서 많은 충돌도 좀 있지 않았나? 어느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신 건가요? 건강한 충돌이었고요. 그리고 네. 네, 그럼 감독님이 일단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만드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시나리오 쓸 당시에 항상 어떤 주제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조금 거창할 수 있지만 구원이랑 믿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한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왜 저런 걸 믿어야 하지? 왜 저런 걸 믿지?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지탱하고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영화에서는 그게 오토바이였어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타냐, 그거 죽으려고 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토바이를 타는 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 검색을 하고 이렇게 찾아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가 자기를 살린다고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가는 영화를 만들어 보면은 좀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세 분께 영화제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빨리.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하시는 분 선착순 두 분으로 저랑 현정 배우가 쪽지 하나씩 써왔어요. 그래서 쪽지 하나씩 빨리 질문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네, 벌써 두 분 손 드셨네요. 맨 앞에 안경 쓰신 분요? 쪽지를 써오셨군요. 네, 다 쓰고 싶었는데 오. 쓰다 보니까 네. 부끄러워져서 한 장만 썼어요. 저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우선은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짱뚱이네 황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작의 엔딩은 이 엔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엔딩을 변화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했었고요. 언박싱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감정이 애정인지 아니면 떠나는 자와 남겨진 자의 우정인지 그게 조금 미묘했었어요. 그래서 두 배우님께서는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을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짱뚱이네 노왕토의 동화의 결말은 사실 되게 현실적이에요. 다시는 그 강아지를 볼 수가 없었다 였고 거기서 딱 끝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동화라고 하기엔 되게 잔혹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이게 작가님의 실제 경험담이 묻어 있다, 되게 진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색을 할 때 되게 주의를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웠는데 작가님께서는 그거는 너희의 영역이니까 마음껏 각색하라고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꼭 그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랄까 만남하는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그 장면은 여기에 짱둥이도 나오고 진욱이 동생도 나오는데 황토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되게 어떤 만남, 네, 나도 돌아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을 수도 있겠다. 네, 어쩌면 황토의 시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 마지막 장면을 좀 연출해봤었습니다. 맞다. 그 다음은 저 언박싱 감독님, 배우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우정과 애정 사이 온전히 우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성으로서 호감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또 제가 영화를 여기 와서 다시 보니까 또 그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떤 바라보는 어떤 눈에서. 그래서 우정만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애정이었지만 그래도 보내야만 하는 그렇게 생각은 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사실 감독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상규는 다빈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시점에서 다빈이는 상규를 좋아하나요? 라고 했을 때 좋아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다빈이는 언젠가 서울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빈이는 그 정도까지 사랑보다는 자기 꿈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로서 뭔가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그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좀 많이 보여주지는 않고 그 아슬아슬한 그런 미묘한 감정선을 보여주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한중 배우님이랑 그 전작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번에 두 번째 같이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또 손 드셨던 빨간 모자 쓰신 분. 네, 새 작품을 봄으로써 그 촬영을 했을 때와 또 임하시는 감독님과 여러 배우들의 그 노고가 굉장히 묻어나오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찬사를 드리고요. 일단 아까 짝둥이 나오는 거 1973년으로 나오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중학교 때에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게 젊은 분들의 시선에서 아마 이렇게 변화가 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거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똥개라고 얘기도 하고 누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던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삶에 1973년도는 어려웠을 때의 삶이 묻어나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요. 언박싱은 저는 이제 생각이 약간 영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또 한글로 풀어보니까 얼어붙은 얼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엊그저께 서울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배경이 눈이 왔을 때였는데 언박싱이라고 해서 얼어붙은 박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표현력을 우리 감독님께서 잘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우리 배우님들도 그 크레인인가 올라갔을 때 우리 여자 다빈 역할을 하신 그
그 느낌을 한번 나는 올라가 보진 않았으니까 그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조금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기 세 번째 작품은요. 그 이렇게 여자분의 뭐지 오토바이 타려고 막 했을 때 실질적으로 타셨는지 난 궁금해요. 아까 근데 보니까 언뜻 다른 분이 좀 하셨다는 게 느낌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막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탁 엔진이 꺼졌을 때 그 느낌? 예, 그거를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타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배우님들 보니까요. 화면보다 훨씬 더 예쁘시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짱뚱이 똥토부터 지금 약간 관객분께서 고증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 안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그 책을 6권이 있는데 그 책을 모두 읽어보고 그 오진희 작가님의 이야기거든요. 그 어릴 적 나오는 짱뚱이가 작가님 본인의 어린 시절이고 동생 진욱이도 제 동생이시고 해서 얘기도 정말 많이 나누고 실제로 전북 장소에 가서 작가님 아버님하고 같이 투어를 다니면서 그 작품에 나왔던 그런 곳들, 뭐 비슷한 곳들을 돌아보면서 막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 지역마다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옛날에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담기 위해서 소재나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담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서는 매우 잘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언박싱의 감독님, 네. 지게차 장면 이제 여쭤보셨는데 영상에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욕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거기 위에 서면은 이제 겁이 나서 욕이 나올 정도로 좀 높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그게 약간 그 높이감이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배우님이 정말 잘 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크레인 지게차를 아버님께서 빌려주셨잖아요. 올라가면 안 돼, 위험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찍어야 된다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그래서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올렸는데 카메라 앵글 때문에 반으로 내려야 된다 해서 아쉬워요. 근데 저는 안 무서워가지고 씨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애를 먹었는데 사실 크레인이 너무 사실 못 해볼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진아 배우님의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역분이 마지막만 이제 운행을 하셨거든요. 네, 티가 많이 났는지 몰랐는데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오토바이를 탈 줄은 알고 스쿠터는 제가 타봤거든요. 그랬는데 오토바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행보다 그 시동이 걸렸다가 끊어지는 그거를 처음 해보는데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이게 이렇게 진동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쪽이 방금 전에 손 번쩍 들어주셨거든요. 네. 세 분 영화 잘 보았고요. 특히 마지막에 탈출 속도를 보면서 30분 내내 마음이 졸였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하고 실제로 전개된 내용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어요. 특히 극 중에서 우리 여자 배우께서 그 극 중에
과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지 살짝 미소 띈 것이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 내면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감독께서 같이 하시면서 연출하면서 그 웃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속이 깊은 거예요.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근데 그걸 보는 중에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 감독님하고 또 우리 연기자하고 이렇게 의견을 또 조합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문자를 드립니다. 그럼 감독님이 먼저 왜 그런 설정을 했나 얘기해 주시고 배우분들께서는 그 표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나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는 그 인물이 영화적으로 봤을 때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상실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 여자 캐릭터를 만들 때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이거를 뭐 전형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혹은 뭐 그렇지 않게 보여줄 것이냐, 뭐 전형이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영화를 찍고 나서 좀 뭐 그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됐어요. 아는 지인분이 좀 다치신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서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일부러 더 그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희은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상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 상실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남편으로 대변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돌아왔을 때 그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짜게 됐고, 그거를 이제 저희 배우님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일단 탈주 속도를 만났을 때 저도 마침 이제 사랑하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경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떠난 적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감정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과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희운이 이런 식의 고장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세세한 부분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연기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다 됐다고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저 박재범 감독님부터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놓쳤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와주신 분들께 뭔가 전달드리는 말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인사말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짱뚱이를 사실 만들면서 저는 원작이 있기 때문에 작가님과 마찰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랑 마찰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와서 세트는 70년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다, 뭐 이렇다, 뭐가 있었다. 근데 또 아빠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 한국 이야기라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모를 수 있는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때 시간이나 누군가의 추억을 한번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이 작품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짱뚱이라는 원작 도서를
여러분께서 또 한번 열어보시면 또 다른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짱둥이를 촬영할 때 실은 임신해서 배가 좀 많이 불러있는 상태에서 막 촬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짱둥이랑 똑같이 어릴 적에 강아지 기르던 강아지를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어딘가에 보내버리고 그런 똑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엄마가 참 밉고 막 그랬었는데 아기를 이제 낳고 지금 아기가 돌이 지났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영화를 다시 보니까 엄마의 감정에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얘기도 좀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뭐 지금 또 가서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이걸 같이 보여주면서 할머니는 이런 시대에 살았고 엄마도 이런 노래를 하고 놀았어 막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봤고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보시면서 가족들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전에 전북독립영화제에서 한번 틀면서 이제 고향 분들 앞에서 틀고 이렇게 소극제 통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상경한 이 두 배우를 연결해준 느낌이라서 좀 정말 이 상영 통해서 영화가 완성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쁘고 이렇게 또 좋은 두 작품 사이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어서 또 영광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그 회계한 그 딸기 동사건 배우 서정식 배우님도 사실 와 계시거든요. 와 계세요?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와 계십니다. 네. 인사라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갑자기 엔딩을 얘기하면은 다른 쪽에서 GB를 했을 때 엔딩 때 나중에 다빈이랑 상규가 만나나요? 했을 때 그때 3월 때는 아니요 안 만나요. 절대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과도 그렇게 얘기해서 액팅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8월쯤에 제가 상규 같은 입장으로 똑같이 친구를 해외로 보낸 때가 있었는데 언박싱이 생각나면서 이 친구랑 너무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극을 보고 다빈과 상규의 끝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둘이 잘 만났다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저도 두 좋은 작품 사이에서 상영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주말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에 눈길 조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른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제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그냥 솔직히 이 시간에 주말에 이렇게 소중한 영화 보러 와주셔서 그저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이고요. 식사 배고프실 시간이니까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도보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완전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참 다행일 텐데요. 그래서 아무튼 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 영화 속에서 재현이 되게 서툴게 위로하는 법을 배워가잖아요. 저와 그 배우님들과 저희 스태프들 모두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 자체가 저희한테 서툴지만 위로를 배워가는 과정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한다는 게 되게 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날씨도 추워졌는데 서로 좀 부둥켜 안고 위로할 수 있는 사회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라도 이걸 배워보자, 그리고 다 같이 배워가는 영화를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다행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똑같이 이른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그 관객 투표 받고 있거든요. 잘 보신 작품에 투표 부탁드리고요. 다 같이 합동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